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프로 엔잡러답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하고 있다가 방송을 바로 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가님 오늘 주제 읽어주시죠. 네, 187화 프로 엔잡러가 들려주는 부업의 세계입니다. 맞습니다. 네, 약간 부부의 세계 마냥. 저 되게 좋아해요. 한 아유, 10번 본 것 같아요. 재밌죠. 뾰의 네. 세계잖아요. 뾰의 세계. 네, 뼈의 세계. 근데 저희가 방금까지만 해도 왜 9년 차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네. 하지만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방탄소년단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본업을 놔두고 퇴근하고 부업을 하는 엔잡러가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혹시 활동하는 일 외에 또 병행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출판사 처음 시작할 때 그 미술관 일이랑 병행을 했었는데요. 네. 미술관 스텝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네네. 그리고 도슨트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 그게 정규직이 되기에는 참 애매한 직업군이더라고요. 도슨트가. 그래요. 오히려 계약직이 훨씬 많았고 그래서 약간 전시가 끝나면 또 다른 전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네 전시 아르바이트 하면서 오히려 저는 창작 활동에 좀 도움이 되긴 했어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네, 네. 실제로 그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니까 네. 그러면 전시 보면서 지식 쌓고 사람 만나면서 영감 얻고. 맞아요. 또 이제 완전 진품의 미술품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오. 이렇게도 할 수 있네라고 하면서 또 영감을 얻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좋네요. 네. 네. 몸은 피곤했지만 네. 그렇죠. 그때 지하철에서 쓰러지셨잖아요. 미술관 아르바이트 하면 항상 그렇네요. 좀 오래 서 있기도 하고 맞아요. 말도 계속해야 되고. 맞아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어우.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할 때 하루에 거의 1만 명 약간 안 되게 왔으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연 작가님이 그때 초대권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진짜 그때 그 인원수 듣고 전시 이게 뉴스 보고 안 갈래요. 네. 오케이. 저 이번에 불교 박람회도 2026년 거 사뒀거든요. 티켓. 저도요. 네,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사람이 너무 저는 많대서. 갔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럴까봐 안 갔어요. 현명했다. 현명했다 정말. 못 들어갔어요? 갔다가 심지어 저는 가는 도중이었거든요. 네. 동생이랑. 근데 지원이가 먼저 도착을 해서 네. 가서 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문자가 왔는데 맞아요. 너무 죄송하다. 네. 저희도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 네. 환불 폼 써주시면 환불하겠다 라고 하면서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안 갔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역시. 예. 작가님은 작가 활동 외에 다른 일 병행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부업을 한 대여섯 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업이 뭔지가 이제 헷갈릴 정도인 건데 네. 저도 일단 저희 팟캐스트 진행자가 부업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소득은 없지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 네. 웹소설 쓰고 있고요. 네. 요즘에는 그 배우는 AI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아직 릴스가 한 3-4개밖에 없는데 열심히 키워볼 예정입니다. 진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도 정말 많은 부업을 갖고 계신데 나중에는 이게 본업으로도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본업이 된 순간 이거를 과연 즐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작가는 본업이 돼도 힘들지만 좋거든요. 네.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흥미가 생겨서 가볍게 만든 채널이라 만약 본업이 됐을 때 그 수익을 위한 스트레스를 과연 견뎌낼 수 있는지는 네. 그때 가서 한번 봐봐야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지은 작가님은 이제 부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경제적인 이유일까요? 아니면 약간 자기 실현을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네네. 그 직업군에 발은 담가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에서 일했던 거는 자기 실현이기도 했어요.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자기 실현도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 너무 필요했죠. 왜냐하면 저희는 책을 만들었어야 되니까 맞아요. 예, 출판사는 있는데 책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압박도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그게 벌써 한 4년 전 그리고 5년 전 일이기도 한데 네. 그때도 인쇄비가 비쌌어요. 그렇죠. 네.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근데 이제 한 번에 몇 백씩 되는 그 어. 인쇄비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았고, 안 되면은 어떻게 맞아요. 어쨌든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음. 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한 2, 300건 뽑으면서 이 가격? 그래, 열심히 돈 벌어야지. 였는데 이제는 맞아요. 뽑을 때 500건에서 800, 1000건까지 뽑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다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뽑는 부스가 음, 음, 음. 많아지니까 경제적 부담은 언제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작가님은 어떤 이유에서 부업 시작하셨어요? 저는 부업은 대부분 다 경제적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벌이로만은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돈 벌기 위한 행위를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성격이라 이왕이면 좋아하는 거를 통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돈벌이가 어디 쉽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1년에서 3년 정도는 에너지를 써야지 소득이 발생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천천히 경험을 하면서 뭔가 흥미가 생기면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익이 벌어질 때까지 1년, 2년, 길게는 3년 걸리니까 그럼 지금 시작해야 돼. 너무 대단하신 거죠. 추진력이 진짜. 아, 그런가요? 행동력도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글지만 작가님 옆에서 봤을 때 궁금하다 하면은 바로 교육을 들어요. 다른 분들 교육을 들으면서 내 거로 만들면서 필요 없는 거는 바로바로 쳐내니까 어, 분명히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작가님께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잘하실 오늘도 오면서 그 릴스를 지하철에서 만들면서 거예요. 왔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제 타인들이 릴스 보는 시간에 릴스를 만들고 있다는 뭐 재미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올렸을 때 조금 관종 같지만 이제 제가 창작 활동으로는 지금 소식을 못 전하고 있으니까 웹소설 때문에 그냥 이러한 컨텐츠라도 제공하고 싶다라는 의무감에서 조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본업이랑 부업을 병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인 지점이죠. 그죠. 네,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또 이 일을 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다 한 거는 완료 표시를 이제 색깔을 바꿔가지고 네. 스케줄표에다 해두는데 그거 이제 약간 스토크처럼 채워나가는 그거를 요즘에 조금 원동력 삼고 있어요. 그죠. 그 스릴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자고 싶은데 그래도 그 스케줄러에 몇 개 남았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한두 개라도 하고 자자 이러면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네이버 스케줄러가 굉장히 원초적인데 이제 그 색깔 바꾸고 이런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좀 추천드려 봅니다. 그거 괜찮네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스케줄 관리하세요? 시간 관리랑? 저는 그 클로드랑 같이 시간 짜둔 게 진짜? 있어요. 어머. 근데 안 지켜요. 그러려고 짜는 거죠, 뭐 아, 계획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분업이 가능하고 이제 본인의 자아를 갈아 낄 수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게 불가능한 편이라 네. 그냥 예를 들어 이제 블로그 발행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네.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날짜마다 써서 올리면은 결국에 그 에너지를 뺏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차라리 월요일 날 3개를 그냥 다 써놓고 와. 예약 발행을 해두고 그 다음 날에 웹소설만 쓰고 그러니까 저한텐 그 대단하시네.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단위로 오늘은 블로그 한 다음에 이제 예약 발행 와. 내일은 웹소설 작가 이게 저한테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집중과 선택 느낌이네요. 그쵸. 너무 멋있다. 아유, 오, 아닙니다. 좋아요. 작가님 근데 수기로 많이 쓰시잖아요. 대부분 그쵸. 스케줄은 요즘에 또 수기로 쓰시면서 관리하세요? 아니면 클로드랑 같이 그냥 표 보면서 이제 체크 하세요? 저는 그 모니터로 보는 건 잘 못해서 그냥 일본에서 사온 네. 하루하루 쓸 수 있는 스케줄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야 되는 항목들을 쭉 배열을 해놓고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어느 시간에 뭐 했는지를 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웹소설을 써야 되니까 네. 하루 4,000자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통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놔야지 이제 그 마감 시간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한 10화라 19화를 써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10화라 쓰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체크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아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더 쪼갤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쪼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전참시에 지무비 유튜버님 나온 거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그분이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아, 잠도 그래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자고 그리고 운전을 안 하는 게 업무 봐야 돼서 그리고 이제 직원들과의 미팅도 온라인으로 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걸 보고 아직 멀었다. 네, 아직 멀었다. 우린 아직 멀었다. 맞습니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가님 요즘 뜨는 부업 트렌드 같은 것도 좀 보고 계세요? 요즘에는 음. 약간 블로그는 많이 지고 있는 추세라기보다는 그 노출되는 글의 특성 혹은 이제 검색 엔진 사용되는 방식을 네이버가 엄청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통했던 방법 외에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네. 같은 게 워낙 중요시 여겨지고 있어서 네. 아마 이게 좀 흐름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네. 혹은 이제 SNS 운영 방식에 대한 강의, 전자책 판매 같은 게 요즘 워낙 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책 판매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가장 사람들이 흔히 접하고 있는 게 아마 그 배달 알바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회사 퇴근하시고 대부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10명 중에 한 5분 진짜요? 정도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자전거로도 요즘에 하시고. 전기 자전거. 네, 그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렇게 두 발로 서서 타는 그 어? 외발 자전거 같은 네. 외발 스쿠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그거 가져가다 음식 다 쏟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분들은 프로였어요. 아, 네. 그래요? 제가 배달하는 모습을 잠깐 봤었는데 프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걸어서도 배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도 하신다고. 음식 받는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가까운 거리면 또 할만하겠죠. 그쵸, 그래도? 그쵸. 네, 가까우면. 요즘 부업 트렌드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떤 부업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한데 저는 며칠 전에 뉴스로 봤던 게 에어비앤비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조금 장단점은 있긴 했습니다. 네네. 저는 청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청소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운영비로 하는 거더라고요. 청소비를 따로 빼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조금 이제 예약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것까지 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청소비가 그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선택하시는데 약간 기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약간 현지 느낌 좋아하는 친구들은 에어비앤비 예약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약간 가정집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하우스키핑 해주는 하잖아요. 똑똑 맞아요. 하우스키핑 해주는 호텔을 좋아합니다. 저는 좀 헐레벌떡 나가긴 해. 이러면서 뭐죠? 이랬는데 하우스키핑에서 감사합니다. 수건 리필하고. 그러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정말. 네. 근데 요즘 주제를 저희가 재밌게 뽑아서 그런지 또 벌써 마지막 주제인데 그래서 그러면 혹시 부업이 본업에 오히려 도움이 된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반대로 본업에 지장을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업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했던 거였거든요. 외주 같은 거 받았을 때 편집 외주 같은 거, 책 표지 내지 외주 받았을 때는 이거를 하면서 다음에 할 땐 또 이런 것도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에 있는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 가지고 넣어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끝나고 났을 때도 그런 거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개선점으로 좀 느껴지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반대로 지정을 준 거는 진짜 신간 못 나온 작업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그게 조금 크긴 했었습니다. 맞아요. 부업을 시작할 때 조언이라면은 저는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업이라는 게 사이드 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처럼 불로소득처럼 여겨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내가 어쨌든 해야 될 일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부업인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쏟아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부업인데? 라고 하면서 쉽게 정리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을 하실 때 이것도 일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초반에 좀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은 또 부업이 본업이 되기도 하고 본업이 부업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너무 불로소득까지는 바라지 말고 마음가짐을 하고 오시는 게 좋다. 네, 근데 되면 좋죠. 그렇죠. 되면 좋죠. 모두가 그걸 꿈꾸고 들어올 네네네.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긴 하다. 그쵸, 네, 그게 그쵸. 돌리려면 사이클을. 네. 맞죠. 네. 작가님은 어때요? 도움이 된 경험 혹은 지장을 줬던 경험이나 아니면 좀 조언 같은 거? 저는 그 사실 독립 출판을 하다 보면 내가 작가이자 편집자 이게 되잖아요. 네. 저는 제가 쓰고 제가 고치는 게 좀 익숙해졌는데 그 웹소설을 쓰면서 느낀 거는 이 편집자와의 그 소통이 제대로 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처음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어느 선까지 내가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작가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할지에 대한 가늠이 안 선 채로 하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작품을 내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타인의 내 작품을 봐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같은 것도 깨닫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집자의 영역이 전문적으로는 어떤 건지를 이제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네. 혹은 이제 다음에는 이런 거 접목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제에 맞춰서 책 추천 해볼까요? 네. 저는 저 가족 같은 회사 다니는데요. 오, 센데요. 실제로 저 가하고 쉼표가 있고 족 같은 회사 다니는데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 욕 아니고요. 나로 작가님이 지으셨고 걸음 저장소 출판사에서 2024년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네. 책 속에 간단하게 이야기 다니면요. 나로 작가는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4년간 있었던 일을 담았다. 작가의 친구들은 그 회사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삼았다. 나로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가 위로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기꺼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려고 한다. 작가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고난을 덜 고난으로 표현했다고 말한다. 힘들었던 과거를 지나 현재는 그 고난에 재치를 한 스푼 더했다. 라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그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가족 경영 회사에 들어간 사원의 이야기인 거죠? 네. 대학교 졸업 후 희망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공부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확신으로 공부에 매진했다. 흔히들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한다. 엉덩이 싸움에 이길 자신이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다. 나의 점수는 엉덩이 반쪽도 안 앉아있는 꼴이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은 자존감을 갉아먹었고 난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것도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는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첫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생각을 하고 너무 조급해지고 너무 다급해지고 약간 이런 상황을 잘 묘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1세기 문지기라는 대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 속에서 똑똑 누군가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린다. 평소라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을 텐데 오늘따라 몸이 무겁다. 한 번 더 울려 퍼지는 똑똑 소리. 그 소리를 듣고 한 명이라도 일어날 법한데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김대리가 나를 째려보듯 바라본다. 송 과장도 거든다. 수리씨 누구 왔나 봐봐. 말 끝나기가 무섭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진다. 모든 시선과 모든 일들을 거의 저자가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참 무섭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퇴근하고 나서는 카톡 안 오게 하는 거, 카톡 보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한동안 되게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유리병 우유라는 이제 문단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액정에 찍힌 글자, 부사장님. 핸드폰 괜히 꺼냈다. 가방 안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전화를 받았다. 네 부사장님, 수리씨 오고 있나요? 오는 길에 우유 있죠? 병에 든 우유 사오세요. 라는 문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병에 든 우유. 네. 요즘에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 있는 그거 아닐까요? 따뜻한 온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우유? 우유가 있나요? 두유 아닌가요? 그러네요? 우유는 잘 없을 텐데? 어렵네요. 네. 이것도 어렵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었던 글은 새로 쓰는 복지 개념이었는데요. 네. 우리 회사 복지 안 좋아? 라고 김대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했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에 내가 더 당황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복지가 없다는 것을 돌려 말했다. 나 회사 안 다녀봐서 몰라. 우리 회사 복지 좋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었다. 어떤 복지가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오. 라고 글이 있었는데 네네. 분노와 재치가 점철되어 아, 쉽지 않네요. 정말 읽으면서 계속 쉽지 않다. 아, 정말 쉽지 않다. 아까까지만 생각을 해도 이제 했어요. 친구분들이 내 사연을 듣고 친구들이 위안을 얻었다는 말에 친구들 너무해 이러고 있었는데 네.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직업이든 부업이든 정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거를 해 나간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고 직업을 이제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상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시도한다라는 방식에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나로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물론 가족 경영이라는 특수한 회사의 상황이기도 했지만 사실 어느 회사든 그래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부분을 수도 없이 되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해해보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가님은 작가님만의 방식이 있었다. 작가님만의 시선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저도 많이 배웠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책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부업이 되기도 직업이 되기도 혹은 휴업이 되기도 하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선택을 하는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었어요. 저도. 그럼 모든 부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네, 진짜 화이팅. 화이팅. 너무 잘하고 있다, 정말.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는 제 책을 소개를 해볼게요. 네. 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실 법한 이제 백만 유튜버님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100만 유튜버가 되셨군요. 그럼요. 9개월 만에 되셨어요. 대박이네요. 네, 저는 인생 녹음 중 노래와 웃음이 함께하는 티키타카 부부의 일상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되게 귀엽게 생긴 감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감자에 이제 머리카락과 팔이 달린 이제 캐릭터로 부부의 일상을 녹음하면서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흥행을 하면서 유명해진 부부이신데요. 네. 8년차 부부이시고요. 개그감 넘치는 아내와 물 흐르듯 추임새로 받아주는 남편의 일상 대화를 녹음해 애니메이션을 입힌 유튜브 영상은 부부의 티키타카가 재밌다. 결혼 장려 영상이다 라는 이제 평을 받으면서 네. 정말 빠르게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첫 영상을 올린 지 9개월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을 세우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제 결혼 장려를 정말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상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서로를 이제 다독이면서 하루치 웃음만큼은 이제 꼭 붙들고 있는 부부의 이제 행복 실마리가 가득 담겨 있는 책인데요. 보시면 재밌는 거는 맨 앞에 우리 부부를 소개합니다라고 해서 캐릭터와 함께 아내와 남편의 소개가 써 있거든요. 네네.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프롤로그를 보시면 왜 일상을 녹음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담겨 있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죠. 라는 그 호기심인데 이제 소소한 순간들을 녹음으로 기록하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순간을 모으고 싶어서 필요할 때 꺼내 보려고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녹음이라는 거 선택하셨던 게 너무 재밌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초반 시작은 그 차 녹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차에는 이제 아무래도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녹음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이제 부업 얘기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138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저는 이분들이 이제 첫 채널로 바로 뜬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싶어서 가져온 부분은 읽어보자면 네. 인생 녹음 중 채널이 있기 전부터 여러 차례 다른 채널을 도전해 왔었다. 이전의 실패를 고백하는 이유는 누구나 한 번의 대박을 터뜨리길 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께서 전공이 영상이셨대요. 그래서 신혼 시절 황금 같은 주말을 유튜브 영상 제작에 투자했다. 첫 도전은 애니메이션 채널이었다. 수개월간 주말을 반납하며 만들었지만 텅 빈 댓글란을 확인할 때면 마음이 울적해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작곡 프로그램도 혼자 독학해서 하시고 라이브 채널도 하시고 이랬는데 반년이 지나도 평균 시청자 수가 15명에서 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런 실패기가 점점 이제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세어 보니까 총 7번을 도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8기라고 이제
와이프분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두가 부업을 하면서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써두신 게 이거를 이제 남편분이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불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조급함이 생긴 거죠. 친구들은 이제 회사에서 잘 나가고 승진도 하고 주식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몇 년 동안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랑 이제 싸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당신은 나의 최고의 남편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라는 말에 이제 용기를 얻으면서 그러면 이제 부인과 있었던 재밌었던 일들을 좀 올려볼까 했는데 그게 빵 뜬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고 7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8번째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와,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그 148쪽을 같이 보고 있는데 네네. 너무 감동이에요. 보다 보면은 항상 행복만 했을 것 같은 부부의 일상? 그니까요. 네, 진짜 현실적인 얘기가 담겨 있어서 혹시나 이제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도하신다면 네. 실패 뒤에 이제 영광이 따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저희 주제랑 딱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계속 7번의 시도 끝에도 본업이셨던 회사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수개월간 시간을 들였지만 성과를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분 크리에이터로서의 면모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쵸. 너무너무 잘 읽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찰떡 같은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훨씬 재밌게 저도 책 소개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특집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네. 그럼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서 또 재밌는 이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